제14회를 보면 차중령 살해 사건의 진짜 범인은 대통령 박명석의 조카인 국회의원 박시강인지 유관기업 오택진 회장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박시강과 추명근이 아닌 박명석이 진짜 악의 축 몸통일 수 있다는 가정은 두 번의 방송을 남겨둔 채 최도연이 이제는 다시 시작이라고 말하는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자백 제14회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상욱입니다. 난 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 2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드라마 리뷰 30번째 시간은 자백 14회 리뷰 차중령을 죽인 사람은 박시강인가 오택진인가? 누가 범인인가? 박명석이 진짜 악의 축 몸통인가? 입니다. 이준호 배우가 최도현 역, 김영훈 배우가 박시강 역, 송영창 배우가 오택진 역, 문성근 배우가 추명근 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자백 스타일의 공표. 드라마 자백 제14회에서 기춘호는 차중령 살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기자로 참석한 하유리는 이름을 거론하며 질문하고 때맞춰 문을 열고 들어온 최도연은 재심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기자들에게 밝힙니다. 유재명 배우가 기춘호 역, 신현빈 배우가 하유리 역입니다. 수사를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이슈화함으로써 동시에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백의 등장인물들은 이전에도 자신의 패를 직접 상대방에게 친절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번 선택도 뜬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리뷰 포인트 2. 의지를 담은 판타지적 인물 설정인가? 현실에서 실제로는 없는 인물 미화인가? 드라마 자백을 보면 실제 저런 인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런 인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불이익을 무릅쓴 형사 기춘호는 판타지적인 인물일까요? 실제로는 없는 경찰 미화인가요? 차중령 살해 사건 재심의 필요성을 말하며 재판에서 공정성을 지키려고 하는 나판사는 판타지적인 인물일까요? 실제로는 없는 판사 미화인가요? 박미현 배우가 나판사역, 김준기 배우가 양인범 역입니다. 양인범 부장검사는 양심을 지켜 진실을 밝힐 것일까요? 만약 밝힌다면 양인범은 판타지적 인물일까요? 실제로는 없는 검사 미화인가요? 드라마 자백에서 양인범은 본인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구시대의 잘못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탁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죗값을 치르겠다는 선택을 스스로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조기탁은 판타지적 인물일까요? 실제로는 없는 살인범 미화일까요? 드라마 자백은 시청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해도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윤경호 배우가 조기탁 역, 정희태 배우가 서근표 역입니다. 자백에서 은서경찰서 강력팀장 서근표가 스파이인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진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물 소개에서 보면 서근표는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게 됐을 수도 있죠. 리뷰 포인트 3. 최필수의 선택,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드라마 자백에서 최도연의 아버지 최필수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살인자의 누명을 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선택이 다른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의 괴로움에 힘들어하죠. 최광일 배우가 최필수 역입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라고 최필수는 말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모든 아버지가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에서 구성에는 기본 정서일까요? 판타지 코드 중 하나일까요? 리뷰 포인트 4. 차중령을 죽인 사람은 박시강인가 오택진인가? 누가 주범인가? 박명석이 진짜 악의 축 몸통인가? 차중령 살인사건에서는 3발의 총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3발이 모두 같은 방향이 아니고 2발만 같은 방향이고 다른 한 발은 다른 방향이었다는 점을 이전 회차의 방송에서 살짝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백 제14회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준 장면에서 추정하면 박시강이 처음 2발, 오택진이 마지막 1발을 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범일까요? 최필수가 목격했을 때 차중령은 아직 살아있었다는 점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이전 회차에서 박시강은 오택진에게 죽인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입하듯이 말했었죠. 오택진은 그 말에 억울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었는데 제14회 방송에서 추정하면 단순히 지위 때문에 할 말을 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김정아 배우가 제니송 역입니다. 제니송은 죽기 전에 최도현에게 예약 메일로 비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형 전투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이면 계약서인 블랙베어 사업 협약서였는데 최도현이 최필수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꺼낸 자료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16부작 드라마에서 마지막 2번 남은 상태에서 대반전의 암시일 수 있죠. 블랙베어 사업 협약서는 진짜 몸통, 진짜 원조 악의 축은 박시강이나 추명근이 아닌 대통령 박명석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최도현과 최필수의 대화에서는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협약서에는 3천억 원의 리베이트와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나간 협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날짜는 2009년 2월 19일이고 계약 당사자는 갑 대한민국 대통령 프레지던트 박명석과 을 MB캐사 대표 CEO 마르코 카우프만입니다. 정말 우연히 겹친 것이겠지만 2009년이라는 시기, 갑의 이름과 을의 회사명은 실제 사건을 모자이크 처리의 일부만 보여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남은 2번의 방송에서 박시강의 범죄와 박명석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는 지금까지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오택진의 양심선언으로 인한 번복이나 양인범의 양심선언으로 인한 결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해에 감춰진 녹음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녹음기 설치자는 노선후 검사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오택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한종구가 제15회, 제16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닐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류경수 배우가 한종구 역입니다. 검사는 왜 되신 거예요? 라고 양인범에게 진 여사는 묻습니다. 진 여사의 질문은 제작진이 시청자와 사회에 던지는 화두일 수도 있고 양인범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정서적 암시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기의 배우가 진 여사 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5. PPL 없는 드라마, 로맨스 없는 드라마. 드라마 자백의 주인공들은 뜬금없이 샌드위치 먹으러 가지도 않고 간판이 보이는 커피숍 창가에서 회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자백은 왜 PPL 광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PPL 없는 드라마라는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신현빈 패션처럼 배우들의 의상과 소품이 관심을 받긴 하지만 부자연스럽고 노골적으로 개인 PPL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PPL 없이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죠. 여기서 PPL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뜬금없는 PPL이 드라마의 흐름을 끊고 시청자들의 감정선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은 로맨스 없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의 로맨스 코드는 시청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죠.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로맨스 코드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로맨스 없는 드라마를 특히 좋아하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드라마 자백은 PPL도 로맨스도 없이 14번의 방송을 달려왔습니다. 2회차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최도연의 모습을 보면서 결말을 어떻게 맺을지에 대해 전체적인 면과 디테일, 연결 과정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